식당 인테리어 고급지고 예쁘게 해서 망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메뉴 때문도 아니고 상권 때문도 아닙니다. 인테리어를 모르고 맡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아야 질문할 수 있고 알아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당 인테리어도 똑같습니다. 모르면 그냥 끌려가고 알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 인테리어를 하면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지점 9가지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상담할 때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장님, 후회 없게만 해주세요. 말은 정말 좋은데 이 말만 하고 시작하면 결국 결정은 전부 업체가 합니다. 후회 없는 인테리어는 내가 아는 만큼 결국 도면에서 나옵니다. 도면에 최소 4가지, 손님 동선을 기본으로 홀의 좌석수, 테이블 크기, 통로 폭, 주방은 전처리, 밑작업, 조리대, 배식구, 퇴식구 쪽 설거지, 물품 보관 창고, 구역 급배수, 가스, 전기, 후드, 에어컨 등 설비 위치까지 무조건 다 도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면 나중에 수정할 때마다 불편한 말과 돈이 계속 나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세 군데 견적 받아보고 대략 보면서 저도 처음엔 총액만 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인테리어를 공사로만 봤지 사람과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모든 일에 상대랑 편하게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할 때 무례하거나 말을 흘려듣거나 은근히 무시하거나 저는 그런 거 정말 제일 싫어합니다.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뢰하는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느냐였어요. 뭘 걱정하는지, 왜 이 구조를 원하는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제가 해보니까요. 경험 무시 못합니다. 당연히 견적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식당 인테리어 경험 있어야 하고 또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이건 이렇게 바꾸면 더 나을 것 같다라든지 여긴 돈 아끼지 말고 쓰자라든지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랑 한 공사가 결국 후회가 덜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견적 볼 때 금액보다 제 말을 경청해 주는가, 질문을 피하지 않는가, 또 불편한 얘기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가, 결국 소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싸도 저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또 홀에서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좌석 욕심입니다. 제가 쓰는 기준이 이거예요. 좌석 수는 평수 곱하기 1.3에서 2.0을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큰 숫자에 가까우면 빡빡한 구조의 회전이 나올 것이고요. 숫자가 작은 숫자에 가까우면 여유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30평을 기준으로 할게요. 30평이면 4인 테이블 기준으로 10테이블에서 15테이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10테이블 들어가면 넉넉하니까 여유로울 거고 15테이블이면 빡빡할 테고 그리고 테이블 간격은 최소 1400에서 1600 정도면 손님이 편하다고 느낍니다. 테이블 배치는 손님 동선, 직원들 이동, 속도, 또 매출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비좁으면 컴플레인 들어올 거고요. 넓으면 매출이 손해입니다. 근데 손님은 편한지 불편한지 바로 압니다. 이제 주방 쪽 볼까요? 넉넉하게가 아니라 숫자로 끊어야 합니다. 1900, 2500, 3600 이 세 가지 단위를 꼭 기억하세요. 작은 매장은 10cm 차이로 테이블 하나, 동선 하나가 확 갈립니다. 주방이 좁아지는 이유가 대부분 수납인데 바닥에 물건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까치 선반이나 벽 선반 등으로 위로 올리는 설계가 필수입니다. 또 배수, 방수 쪽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영업 중단입니다. 저도 오래된 건물에서 특히 비 오는 날 틈새로 빗물이 흘러들어가서 지하에 물 차가지고 업체 불러서 물 퍼낸 적 많이 있습니다.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은 하수구 청소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수할 때 방수하고 트렌치 올리고 매립한 다음에 타월 까는 이 순서 꼭 지키시고 매립 전에 꼭 사진 남겨두세요. 필요할 시점이 옵니다. 건물 끝 가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외벽 쪽에 찬바람 때문에 겨울에 수도관이 얼고 터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수도관 매립벽 뒤로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와서 수도관 터지고 벽 다 깨고 다시 공사한 적이 있습니다. 꼭 영업 안 하는 야간에 터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엔 에어컨입니다. 고깃집은 평소에 3배에서 5배 용량의 크기로 설치하시고 찌개류 매장이나 곰탕, 탕류의 매장은 최소 2~3배 용량 이렇게 해도
덥다고 난리가 납니다. 전기 용량은 처음부터 넉넉하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기나 가스 증설 시 몇백은 기본입니다. 홀은 컨셉 따라 가셔도 되는데 주방은 다릅니다. 습기, 열기, 기름 때문에 주방 천장은 무조건 내구성입니다. 후드 닥트는 카페가 아닌 이상 고깃집이나 홀에서 가스레인지를 쓰는 구조라면 마력 큰 걸 추천합니다. 중간에 다시 점검해서 재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방은 무조건 타일로 하시고요. 홀은 자유지만 에폭시는 미끄럽고 데코 타일은 오래 못 갑니다. 식당은 버티는 공간이라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식당 인테리어는 예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도면, 동선, 좌석, 주방, 설비, 내구성, 계절 리스크까지 전부 같이 다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알아야 질문할 수 있고 알아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정 댓글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해서 올려두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만나기 전에 그대로 복사해서 들고 가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자책도 같이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건 따로 정리해서 보고 싶다 싶은 분들만 고정 댓글에서 편하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업체 말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게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덜 힘들고 오래 버티고 문제없이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